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것인가? 올바르게, 건강하게 사는 올바른 생활 습관. 너무나 근데 단순한 겁니다. 첫 번째, 담배를 끊으세요. 근데 사실 저는 좀 더 나아가서 담배를요, 만들지 못하게 해야 돼요. 담배가요, 저는 국립암센터에 있기 때문에 암 예방 관심이 있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모든 암의 30% 정도는 담배 때문에 생기는 걸로 되어 있어요. 반대로 모든 국민이 담배를 끊을 수 있다면 암 발생이 30%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폐암, 후두암만 생각하는데 다른 뭐 췌장암부터 해서 대장암, 흡연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흡연은 암뿐만 아니겠습니까?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즉 고지혈증,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담배 판매하고 얻는 수익이 1년에 7조 정도였어요. 담배 가격 오르기 전에. 근데 담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사회경제 손실이 얼마냐면 많게는 9조까지 돼요. 개인 사업자로 봤을 때는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는. 그러니까 담배는 뭐 팔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아야 되고. 근데 그런 나라가 한 나라 있어요. 히말라야 근처에 부탄이라는 나라가 그래요. 거기는 담배 관리법, 아예 담배 사업법이 아니고 담배를 억제하는 법이에요. 절대 그 나라에서는 담배 제조, 생산, 매매 금지로 돼 있어요. 그런 걸 우리도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술은 먹지 말라가 아니고 금주라고 그럽니까? 절주라는 표현을 써요, 의사들이. 왜 그럴까요? 저도 환자분들에게 절주하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술을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가 아니고 술도 좋아하지만 그게 아니라 다 그게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내용들은요, 다 근거 중심 의학입니다. 저는 근거 중심 의학, 특히 메타 분석을 무기로 연구도 하고 환자 진료할 때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 중심 의학에 의하면 알코올은요, 알코올도 물론 중독성이긴 하지만 적정 음주를 했을 때는 더 오래 삽니다. 적정 음주를 하게 되면요,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낮아져요. 혈관 확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근경색, 심혈관절 위험성이 안 먹는 사람보다 더 낮아져요. 그러나 하지만 양이 늘어나면 확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적정 음주가 나오는데, 그럼 적정 음주가 얼마냐? 남자, 여자가 좀 달라요. 남자는 캔맥주로 따졌을 때 2캔, 355cc 한 캔이 1표준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표준잔까지는 괜찮아요. 알코올 양으로 계산하는데 12g이거든요. 1표준잔이. 그래서 24g까지는 가장 사망률이 낮았다는 거예요. 여성은 안타깝지만 한 캔만 드세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캔, 한 캔 정도. 그게 하루 기준이에요? 한 번 먹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죠. 네. 그럼 매일 그렇게 먹으면 되냐? 그거는 저희가 장담을 못 합니다.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일주일에 14잔, 14표준잔을 넘지 말라고는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나라 그 술 문화, 먹었다 하면 계속 마시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중독 학회에서는 일주일에 3회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한 번 먹을 때 그 정도 드십시오. 근데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지만은 술을 진짜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는 술 안 마시는 사람이랑 수명 비슷하게 살 거다. 이런 사람은 4캔, 5캔까지는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제가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술을 안 드시는 분께 제가 술 조금 먹으면 적정 음주는 더 오래 사니까 먹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술은요, 중독 위험성이 높은 거기 때문입니다. 제 얘기는 드시는 분이라면 좀 적정 음주를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담배 끊고 절주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표준 체중 유지하는 건데 참 어려워요. 의사들이, 특히 저도 그런데 표준 체중 유지하라고 그러면 그건 너무 말라 보인다고, 쪼글쪼글해갖고 뭐 어디 아프냐고 그런 얘기 듣는다고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지금 현재 표준 체중 기준은요, 한 20년 전에 홍콩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 책정한 거예요. 아시아 태평양. 그래서 지금 그거보다는 몇 킬로 이상 더 높아져야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키가 170cm인 여성을 기준으로 할까요? 160cm인 여성 같은 경우는 보통은 지금 한 2kg, 53kg를 제한을 하고 있지만,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보다 좀 한 2, 3kg 높은 55kg 정도가 오히려 가장 표준이고, 표준이라면 가장 질병이 낮을 것이다라고 지금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거는 우리 학계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고, 아마 조만간 이 기준이 약간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되는 이유는 질병 위험성을 낮추셔서 사망률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 규칙적으로 하는 거죠. 어떤 운동하면 좋아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걷거나 뛰는 운동이 가장 사실 편하고 좋은 운동이에요. 등산도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이게 일주일에 한두 번만 가게 되니까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나눠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회 내지 5회 한 번 하실 때 한 최소한 30분에서 50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바빠갖고 못 하시는 분 15분은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데 어떨까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15분은 효과 없다고 됐는데 몇 년 전에 그 대만에서 4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몇 년 동안 관찰해 보니까 단 15분만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명이 연장됐다는 연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쁘신 분들은 최소한 15분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그래서 최대한 30분, 1시간까지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죠. 작년에 10월 말에 세계보건기구사나 국제암연구소에서 가공육, 즉 햄, 베이컨, 소시지를 발암물질로 분류를 해버렸어요. 우리 어린 학생들, 우리 부모님들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야, 우리가 그럼 우리 아이들 발암물질을 먹이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색 고기, 적색육을 발암 추정물질로 분류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요. 가공육은 발암물질이 확실하다고 분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쇠고기, 양고기, 돼지고기는 발암 가능성 있는 추정물질로 바로 아래 단계로 분류하는 건데 그 근거는요. 기존에 나온 연구 결과를 다 종합을 해보니까 여기서 또 메타분석이 나오죠.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종합해보니까 하루에 50g씩 증가할 때마다 가공육이 대장암의 발생이 18%씩 높아진다는 거예요. 18%씩이면 얼마나 높은 건가 고민하실 텐데 그런데 담배랑 비교해서는 그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낮습니다. 왜? 담배 안 피우는 사람과 담배 피우는 사람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위험성이 500%가 높아져요. 대략 400%, 500%. 폐암 발생이. 그런데 고기는 18% 높아지는 거니까 118%니까 뭐 아주 많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양이 많아지면 높아질 수 있는데 근데 50g 증가할 때마다로 기준을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6g 내외 정도밖에 안 먹는다고 돼 있어요. 특히 그것도 10대, 20대가 한 10몇 g 먹고 뭐 3, 4, 50대는 거의 먹지를 않거든요. 햄, 소시지, 베이컨은. 그 때문에 햄, 소시지, 베이컨이 비록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많이 자주 먹는 것은 자제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적색육은 어떠냐? 요것도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략 61g, 62g 먹고 있거든요. 가공육이랑 합쳐서 67g 정도 먹고 있는데 확실한 기준은 아직까지 안 나와 있지만 영국이나 미국 많은 나라에서는 하루에 한 70g 정도까지는 일반적으로는 안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정도 조금 뭐 육박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요. 일주일에 한 500g 내니까 뭐 삼겹살 2, 3인분 정도 일주일에 뭐 저는 많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한 번에 뭐 3인분 먹을까요? 근데 또 한꺼번에 또 많이 먹으면 그것도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2, 3인분 내로 먹는 거는 별 문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짜게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 많이 하죠? 그 이유는 뭐죠? 나트륨. 그게 혈압도 올리지만 또 암 중에서도 위암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짜게 먹는 게 어느 정도 짜게 먹는 거고 싱겁게 먹는 건 어떻게 싱겁게 먹는 거냐?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하루에 5g 미만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트륨으로 따졌을 때는 2g이거든요. 2000mg.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먹고 있느냐? 놀라지 마십시오. 13g을 넘게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2.6배 이상 넘게 먹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반찬이 김치, 그 다음 또 그렇죠. 찌개, 그 다음에 젓갈류 이런 것들이 염분이 높거든요. 거기에 또 익숙해져 있죠. 그리고 뭐 웬만큼 안 짜면 또 그 바깥에 우리 저 음식점은 잘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갖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5g 이하 먹는 거는 참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솔직히. 그런데요. 최근에 어떻게 되면 이게 반가운 소식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것도 또 무슨 분석이냐? 메타 분석이에요. 기존에 나온 연구를 딱 종합해보니까 소금을 6g 미만 먹는 사람이랑 6g과 12g 그리고 12g 이상 먹는 사람과 비교해서 사망률을 비교해봤는데 어디가 제일 낮았냐면요. 기존대로라면 6g 미만이 제일 낮아야 되는데 6에서 12g이 제일 낮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싱겁게 먹을 필요 없다는 주장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12g 넘는 13g이니까 그거보다는 줄여야 되는데 아주 많이 그렇게까지 줄일 필요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요거는 공관이 바뀌진 않았지만 곧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건 조금 반가운 소식이긴 하죠. 그렇다고 막 먹으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먹는 거예요. 참 골고루 먹기 힘들죠. 그런데요, 이것도 놀라지 마십시오. 원래 해외에서는요, 미국이나 뭐 캐나다, 호주에서는 캠페인을 합니다. 5 a day, 하루에 5가지란 뜻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하루에 5가지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먹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5단위를 먹자 이렇게 되는데, 한 단위가 뭐냐면 맥주컵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컵. 그 컵의 반에 해당하는 게 1단위예요. 그럼 5단위면 어떻게 되죠? 2컵 반이죠. 과일과 채소를 구겨 넣었을 때 그렇게 먹으란 건데, 그 2컵 반에 해당하는 양이 400g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00g 이상의 과일과 채소를 먹으란 거예요. 합쳐서.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 먹고 있냐면요. 답을 얘기해 드릴게요. 일부 연구에서는 393g 먹는다는 연구도 있고, 가장 최근 연구는 450에서 500g 먹는다는 연구도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충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모자라지가 않아요. 다만 단점이 있는 게 색깔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좀 총천연색으로 먹어야 되는데 약간 흑백, 김치 약간 하얗죠. 김치가 주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반찬 색깔 다양한 걸 좀 많이 넣으면 됩니다. 이 5가지 색깔은 그 색깔 좀 아르켜주세요 그러는데 몰라도 돼요. 그냥 다양하게 먹으라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건 빨간색, 그다음에 하얀색, 그다음에 이제 보라색,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다 익히 먹는 것들입니다. 올바른 건강 생활 습관을 만들어서 건강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을 요약하면 기본에 충실하라. 맞습니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네.